이 리뷰는 저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이며 어떠한 전문 지식도 바탕에 두고 있지 않은 영상입니다.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뒤로 가기를 부탁드리며, 다만 이 영상은 어떠한 협찬이나 지원 없이 좋은 점은 좋았다, 별로인 점은 별로였다 고 이야기하는 솔직한 리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다모를 가는 날이다. 일 끝나는 시간은 6시고 7시에 예약해놨으니까 아마도 괜찮을 거다. 둔산동에서 관저동이니까. 하지만 이 시간대에 둔산동은 헬이다. 6시가 되자마자 운 좋게 총알같이 튀어나올 수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도 거의 기다리지 않고 뺄 수 있었는데, 6시에 둔산동은 도로가 곧 주차장이다. 이 시간대에 둔산동에서 운전하는 건 헬이다. 군대에 있을 때도 약속이 있는 날은 조마조마했다. 함상 근무하던 시절에는 칼퇴는 거의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해병대대에선 5시 반 칼퇴였는데 마감회의에 제발 나를 부르지 말기를 기도하며 운전대를 잡았었다. 공무원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저녁이 있긴 저녁만이 삶이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주변 간부들은 칼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기분 좋게 칼퇴해서 관사에서 라면 끓이는데 8시에 마감회의하니 장교 총집합하라는 연락이 오면 진짜 빡이 친다. 그래도 여러모로 약속이 있어서 칼퇴하며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즐거웠다. 묘하게도 그 기억은 이 눈부신 석양과 겹쳐있다. 항상 이 시간대였다. 포스코 대교를 지나며 떨어지는 석양에 항상강이 금빛으로 물들었던 그때가 생각난다. 지금 이러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겠지. 눈부신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떨어지는 이 시간대가 되면 한참 유튜브 한다고 전공의의 오프를 쪼개가며 지내던 지금을 떠올리겠지. 뭐든 하자. 그게 뻘짓이든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할지 말지 애매모호할 때는 하는 게 답이다. 열심히 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오게 되어 있다. 인생이란 게 한 가지 길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먼 훗날 이 지옥 같은 현대판 노예인 전공의 시절을 떠올리며 그래도 좋았던 기억 하나쯤은 있는 게 어떻게 보아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옷이 보리는 차가웠다. 오늘 내가 먹을 꽃새우다. 첫 번째 음식은 고소한 전복죽이다. 고소하고 달달한 전복 알갱이가 씹힌다. 다른 데보다 뻑뻑한데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았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이거 먹으니 식욕도 쭉쭉 올라간다. 오른쪽부터 배따라지케, 가리, 와사비가 준비되어 있다. 와사비는 철원산에 쓰신다고 하셨다. 처음엔 미리 갈아놓은 걸 주셨고 중간중간 필요시 추가로 갈아주셨다. 와사비는 산지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시즈오카산처럼 부드럽고 점성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개인적으로 내 입맛은 아니긴 했다. 나에게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는 사가현산으로. 난 그래도 달달하면서 매운맛이 있는 게 좋다. 여기서 스시를 내어주시는데 중간중간 계속 접시를 깨끗이 닦아주신다. 뭔가 위생적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막상 가보면 셰프님들이 바빠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 곳이 많다. 두 번째 음식은 츠마미로 바다포도 아래에 키조개와 문어가 들어있다. 바다포도는 역시 식감 깡패. 맛도 상큼하고 달달하고 소스도 시큼해서 문어와 키조개를 곁들여 같이 먹으니 좋았다. 세 번째 음식은 아까 보였던 꽃새우를 손질해서 이렇게 주셨다. 꽃새우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 아니,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야 더 맛있다. 쫀득쫀득하다. 무시아와비도 2피스 주셨는데 나는 소금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한다. 적당히 따뜻한 무시아와비는 달달하고 우유 맛이 진하게 났다. 스이몬으로 나온 매생이국에 새조개가 들어가 있다. 조갯살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 있다. 매생이 때문에 국은 쌉싸름한 맛이 났는데 중간중간 입맛을 깨끗하게 하기에 좋았다. 네 번째 음식은 이시다이. 화로는 아니었고 숙성을 하신 것 같았다. 스시아의 숙성회가 그래도 내 입맛은 제일 좋았다. 난 진하게 맛이 우러난 숙성회가 좋은 것 같다.
이건 좀 차가웠다. 5번째 음식은 궤도라치, 마다이, 마코가레이가 나왔다. 궤도라치는 처음 먹어보는데 내 짧은 입맛으로는 마코가레이에 비해 쫀득한 맛은 떨어지는데 산미가 좋았다. 마다이는 단단하기보다는 조금 부드러웠고 쫀득쫀득했다. 6번째 음식은 이시다이가 우니, 대게살을 감싸고 꽃새우를 마코가레이로 감쌌다. 우니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입에 넣으니 살살 녹고 대게살, 꽃새우의 단맛에 이시다이의 산미가 입안에 퍼지는데 이건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꽃새우는 이빨 사이사이에 늘어붙는 식감이 너무 좋다. 7번째 음식은 조토로. 참치는 양식 참치를 쓰신다고 하셨다. 양식이 같은 급의 자연산보다는 지방이 많은데도 지방의 단맛이 내가 알던 조토로의 맛은 아니라 좀 아쉬웠다. 8번째 음식은 감태김으로 아브리안 관자에 우니를 올려서 감쌌다. 이게 평이 아주 좋던데 뭔가 우니의 단맛이 부족해서 그런지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우니를 먹으며 녹진한 맛보다도 단맛을 찾는 나는 애기 입맛이다. 내 리뷰는 객관성이 없다. 9번째 음식은 돌돔, 참돔, 초밥이 나왔다. 달짝지근한 감칠맛이 좋다. 역시 사시미에 단초밥이 합쳐져야 비로소 맛이 완성이 되는 느낌이다. 샤리의 단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었다. 10번째 음식은 대게살 레타초밥. 내장에 버무린 대게 맛은 역시 맛있다. 11번째 음식은 꽃새우머리를 바싹 구웠다. 새우머리를 이렇게 구워주시니 참 맛있었다. 12번째 음식은 우니를 아브리에서 주셨다. 조금 숯불 향이 과해서 탄맛이 느껴졌다. 그냥 우니를 주시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선 잘 안 나오는데 우니 아브리는 처음 먹어봤다. 송이버섯이 들어간 미소시로도 내어주셨다. 13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에 새우살을 박은 것을 튀겨서 트러플 소금을 뿌려주셨다. 아, 이건 너무 맛있다. 사장님의 센스에 박수. 오마카세에서 먹은 튀김 중에 최고로 맛있었다. 14번째 음식은 꽃새우 위에 대게살에 우니까지 올리셨다. 아름다운 삼합.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건. 근데 우니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좀 아쉬웠다. 열다섯 번째 음식은 주토로 초밥. 사시미로 먹었을 때는 단맛이 좀 떨어졌었는데 샤리의 단맛과 어우러지니 맛이 정말 좋았다. 16번째 음식은 주토로 타다키 초밥. 이렇게 살짝만 아브리하니 달달한 소고기를 먹는 것 같았다. 서비스로 먹었던 스시를 계속 챙겨주신다. 사장님께서는 손님들이 1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드시는 건데 배도 안 부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는 계속 체크하시며 서비스를 많이 주셨다. 17번째 음식은 이시다이를 작게 썰어서 우니와 같이 섞으셨다. 엄청 맛있었다. 이 와사비에 딱 맞는 스시라고 한다면 이게 아닐까 싶었다. 감동적인 맛이었다. 여기는 샤리에 색이 들어가 있었다. 여쭤봤더니 식초를 쓸 때 적초를 쓰셨다고 하신다. 샤리만 조금 부탁드렸더니 주셨다. 습도도 좋고 시큼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단맛은 좀 약했다. 샤리로 삼광살을 쓰신다고 하셨다. 18번째 음식은 금태초밥. 아, 금태 진짜 기가 막힌다. 스시정수에서 밥에 비벼서 먹었던 금태의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것도 너무 맛있었다.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금태는 잘못 산 거라고 하셨다. 겉보기에 괜찮아서 샀는데 먹어보니 고소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맛이 없어서 별로라고 하셨다. 그래도 난 맛있었다. 19번째 음식은 병어구이 초밥. 이건 집다가 놓쳐서 샤리 따로 네타 따로 먹었다. 그래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뽀로로 교정 젓가락을 챙겨오는 걸 깜빡했다.
20번째 음식은 푹 찐 안하고를 아브리한 초밥. 3시간 동안 안하고를 찐다고 하셨는데 푹 찐 안하고는 입에 넣자마자 녹는데 토시로 아브리까지 하셔서 숯불의 향이 느껴지는데 탄맛이 났다. 이건 좀 아쉬웠다. 오마카세는 12만원으로 준비되어 있고 많은 주류도 준비되어 있다. 콜키즈는 인당 한 병까지 와인이나 사케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보틀당 3만원, 식당에서 판매하는 술은 4만원을 차지로 받는다고 하셨다. 21번째 음식은 새우튀김, 호박, 오이, 관자, 돌돔, 주토로를 아낌없이 때려박은 후토마키이다. 특히 주토로는 말 그대로 산처럼 듬뿍 넣으셨다. 이거 정말 고소하고 너무너무 맛있었다.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도 처음 코스를 시작했을 때처럼 미묘한 맛이 느껴졌다. 잘 먹는다고 하나 더 주셨다. 사실 아브리한 네타가 아쉬웠는데 이거 먹고 아쉬운 마음이 싹 날아갔다. 서울에서는 가끔 후토마키가 나왔었는데 대전에서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 맛있었다. 22번째 음식은 나가사키 짬뽕. 이건 양을 얼마만큼 해줄지 미리 물어보신다. 나는 많이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거 정말 기대 많이 했었다. 근데 역시 기대만큼이나 맛있었다. 국물도 얼큰하고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신선함이 느껴졌다. 나가사키에서 먹었던 나가사키 짬뽕보다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다. 그래서 결국 바닥을 보았다. 그릇바닥엔 아무것도 안 써 있었다. 엄청 배부르다. 마무리로 디저트는 녹차 아이스크림과 오미자차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2개 다 주셨다. 후식처럼 깔끔한 맛이었다. 영업시간이 조금 독특하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다. 런치는 추후에 만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직은 따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보통 오마카세 하면 부를 나눠서 길게 하면 2부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한 부당 2시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코스가 끝난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예의이다. 왜냐하면 다음 부에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는 여유있게 3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직접 먹어본 코스로 1시간 40분 정도 식사를 했는데 보통 여럿이서 온다면 술도 한 잔씩 할 수도 있고 술을 드시면 사장님이 남은 재료로 술 한 잔에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안주처럼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다고도 하신다. 나는 음주를 하진 않지만 여럿이서 와서 술 한잔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게 완벽한 오마카세는 없다. 제각각 특징이 있고 그 중에 자신과 맞는 오마카세를 찾아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된다. 여기는 미드급 오마카세, 하이엔드급의 오마카세와 네타의 퀄리티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중 아브리한 네타는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손님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한 좋은 음식을 배가 정말 부르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다. 여기도 따뜻한 오마카세였다. 이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잘 되길 바라본다.